하나하나 잘 설명을 하는 강의가 드문데 오늘 초보자분들도 어떤 것들이 상한가 매매, 상따 매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상한가 매매를 위한 화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제가 노트북에 넣어서 매매를 한다면 한 9개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봉 차트 하나, 그다음 분봉 차트 하나, 주문창 하나, 그리고 0120 화면, 0128 화면, 0147 화면, 0156 화면, 0251 화면, 0254 화면. 이게 하나하나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어떤 건지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상한가 매매를 위해서는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차트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일봉 차트 하나랑 이 일봉 차트 하나랑 분봉 차트 하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분봉 차트 하나, 일봉 차트 하나는 좀 필요한 면이고 이 두 개가 있어야 하고 또 호가창이 나오는 주문창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트, 일봉 차트 하나, 그 다음에 분봉 차트 하나, 그리고 주문을 할 수 있는 주문창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일봉 차트, 분봉 차트, 주문창까지 봤죠? 그 다음 0120 화면, 0120 화면을 여기서 보면은 이 물량들 나오는 걸 0120 화면입니다. 0120 화면은 이 물량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이 0120 화면, 그 다음에는 이 0128 화면, 0128 화면 거래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의미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0, 0128, 그 다음에 0147 화면, 0147 화면, 그 다음에 0156 화면, 그리고 0251 화면, 여기 보이시죠? 화면 번호, 키움증권 ATS 왼쪽 상단에 화면 번호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번호를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254 화면, 여러분이 쓰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쓰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화면들에 대한 주요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더불어서 여러분만이 자신이 많이 쓰는 화면을 추가해도 되고, 뭐 모니터의 크기가 작다거나 이 화면은 필요 없다, 나에게는 크게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면 크게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겠죠?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상따 매매를 할 때 어떤 화면들이 필요로 하는지, 처음에 초보자분들이나 상따 매매를 주로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ATS 세팅 구성에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 상한가 매매를 위한 화면, 일봉 화면 하나, 분봉 차트 하나, 그 다음 주문창 하나, 0120, 0128, 0147, 0156, 0251, 0254. 이 하나하나 볼게요. 0120 화면입니다. 0120 화면은 큰 물량 위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세팅하는 방법이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0120 화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라 5주, 4주, 4주, 한 주, 한 주, 4주, 이런 식으로 팔았죠. 137주 이런 것지만 여기엔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자잘한 물량들은 안 보이게 다 커트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클릭을 해요. 시간, 체결가, 순간 체결량, 양하고 이 시간하고 얼마에 체결됐는가, 그리고 순간 체결량이 얼마인가 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 물량만 체결이 됐을 때, 매수나 매도나 3천만원 이상의 물량만 체결이 됐을 때만 여기에 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넣는 3천만원은 그때그때 장세에 따라 달라요. 거래대금이 넘치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1억으로 설정을 해도 돼요. 좀 더 큰 물량만 확인하고 싶다면. 하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락장이라던가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막 5조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는 3천만원도 흔하지가 않으니까 2천만원으로 그때그때마다 장세에 맞춰서 유동성에 맞게 이걸 설정하기도 해요. 저는 일단 3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3천만원 이상이 거래가 됐을 때는, 매수나 매도가 됐을 때는 여기에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대신 한 주, 두 주, 3주, 10주 이런 것처럼 단수 거래 있잖아요. 단주 거래, 되게 짜잘한 물량들이 체결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마구 나타나다 보면 큰 물량이 나타나는 걸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3천만 원 이상만 나오게 세팅을 하는 걸 0120 화면 미니 체결 설정이에요. 미니 체결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놓고 순간적으로 누가 10만 주를 사갔다. 여기서 10만 주가 찍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거래원 같은 데나 누가 샀는지, 이탈인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이 화면 미니 체결창 설정입니다. 0120 화면이죠. 그 다음을 설명을 드리면 0120 다음에는 0128 화면이에요. 0128 화면은 거래원을 파악하기 위한 거래원 입체 분석 창인데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흔히들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요. 거래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0128 화면을 많이 쓰고 대개 상위 매수한 세력들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매도한 세력들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여기서도 같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이나 기타 모든 증권사가 대부분은 상위 5 거래원만 나타나게 됩니다. 1등에서부터 5등까지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5등까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대신에 그 다음 날에는 다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이 창과 이 창을 같이 봅니다. 여기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0128 하면은 거래원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고 거래원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번에 거래원 강의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0147 화면입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0147 화면, 0128 화면은 거래원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 0147 화면은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보는 화면이에요. 좀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들이 압축되어 있어서 하나만 가지고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0147 화면을 치면은 이 0147 화면은 실시간 포착 화면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상한가를 볼 수가 있죠. 상한가가 몇 개가 갔는가 쭉 이렇게 상한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상한가 근접이란 건 내가 몇 퍼센트부터 왔을 때 상한가 종목을 관찰하기 시작할 건가예요. 여기서 딱 보면 28% 이상일 때부터 28% 이상 뜬 종목부터 관찰하고 싶으면 28%로 두면 되고 나는 일찍부터 10%대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을 꾸준히 관찰할 거야 하면 10%로 넣을 수도 있겠죠. 10%로 오면 당연히 많이 나오고 20% 정도 오면은 그 수가 줄어들겠죠. 대략 기본적으로는 20% 정도로 놓고 세팅하면 좀 좋습니다. 아침에는 한 15% 정도로 해놓고 어떤 것이 확 튀나 그런 걸 봐도 나쁘진 않죠. 가끔 15%에서 순식간에 쭉 올라가더니 상승 VI에 들어가면서 2차 상승 VI에 들어가면서 한 20 몇 퍼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갭상승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한 15% 정도로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대개 한 20% 정도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스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상한가가 깨진 거 상한가 이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 그대로긴 하죠. 근데 상한가 이탈은 저희가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상한가 깨짐이라고 상깨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상한가가 깨졌다. 상 깨졌을 때를 어떤 종목이 상이 터졌나 그 상이 터진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창 하나로 0147 화면 하나로 상한가 그리고 20% 이상 종목 그리고 뉴스 그리고 상이 깨진 종목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유용하긴 해요. 초보자분이 쓰시기에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기 하면은 각각을 다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화면창이 좀 부족하고 하나로 여러 가지를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 0147 화면을 많이 쓴다는 거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을 볼 때 여기 0120 하면 미니 순간 체결량, 0128 하면 거래원 입체 분석, 0147 하면 그 다음 0156 하면은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상따 검색기죠. 상따 검색기의 장점은 시총과 프로그램, 거래대금, 유통수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같이 신풍제약 떠도 이게 시가총액이 크니까 6,700억이니까 이건 700억 우선 주겠구나 단순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펜코웨어 같은 경우도 오늘 600억짜리가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시총 작은 것이 일찍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내일 갭이 많이 뜰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 프로그램이 사서 들어갔는지 프로그램이 팔고 있는데도 올라갔는지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681만 주, 그건 3250만 주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신풍제약이 맞죠?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좋은 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따 검색기 0256 화면, 그 다음 0251 화면이에요. 0251 화면부터 좀 잘 쓰시거나 이것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좀 드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들 0251 화면이나 0254 화면을 잘 쓰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따에 상당한 좀 상따 좀 해봤구나, 네가 상따 좀 해봤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공이 쌓였다는 거니까요. 0251 화면은 세력의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력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4위, 5위, 6위 거래원 분석과 그 다음날 정확한 세력 물량 체크,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들어가는데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0251 화면은 일단 이 0251 화면입니다. 제가 쓰기로는 되게 상위 10 몇 위까지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쓰기엔 한 7위 정도까지만 나오게 줄여서 써요. 여러분도 그게 좋으실 거예요. 상위 7위까지만 나오게 해서 쓴다, 이런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거래원 화면에서는 상위 5위까지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신풍, 뱅크웨어 글로벌을 찍읍시다. 뱅크웨어 글로벌을 찍고 나면은 여기서 쭉 매수상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선 순매수, 정확하게 맨 마지막에 순매수, 순수하게 이걸 산 사람이 몇 주를 샀고 어떤 세력이 몇 주를 샀고, 그런 걸 순매수를 파악할 때 좀 편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볼 때는 한 번에 나타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걸로 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그 세력이 얼마나 샀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당일에 나와 있는 화면은 약간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집계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도 그걸 확인하고서 하려고 강의를 찍었다가 한 번 더 대체 거래소까지 확인을 하려고 아침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본다면, 어제 이게 알체라, 이게 첫 번째를 본다면 이게 알체라 어제 장이 끝났을 때의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0251 화면을 봅시다. 그러면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산 세력이죠. 22만 주를 샀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KB가 13만 주, 그 다음 신한이 11만 주, 한국투자가 6만 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알체라 오늘 아침에 화면을 볼게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아침 6시 46분에 찍은 캡처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것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래에셋의 22만 7천 주, 조금 순매수량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2위가 KB로, 어제 장마검에서는 KB로 떴었는데 여기서는 15만 탈 대신이 떠 있죠. 대신이 떠 있고, 신한이 세 번째, 신한이 산 것은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한타는 좀 달라진, 유한타가 여기서는 아침에는 갑자기 유한타가 산 걸로 나와 있죠. 한국투자증권이 6만 주라고 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 그 다음날 아침에 있는 물량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력이 각각 세력마다 시작하자마자 터는 세력도 있고, 좀 천천히 나눠 파는 경우도 있고, 키움이 많이 샀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각각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이걸 보고 파악을 하면 어느 세력이 어느 만큼 실질적으로 사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게, 그 다음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높게 팔기 위해서, 아니면 악성 세력들이 있다면, 악성 세력들은 매수 잔량이 장전 시간에서 조금만 약해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많이 들고 있으면 아침에 장전에 매수 잔량이, 장전 시간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 세력이 제일 먼저 털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0251 화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력이 어느 만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한 디테일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꼭 아셔가지고 이 화면을 한번 내일부터 써보세요. 그럼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은 이걸 예로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두 개 화면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오브젠 화면이에요. 이건 오브젠 화면이, 대체거래소도 확인을 했는데, 대체거래소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체거래소도 물량이 당연히 달라지긴 하겠죠.
장이 끝났을 때 하고 걔는 8시까지 하니까 이거는 대체거래소 장 끝났을 때 찍은 거고 7시 38분이니까 아직 장은 끝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두 번째 화면은 그 다음날 아침 화면. 여기서 보면은 첫째 보면 JP 보관이 제일로 많이 산 걸로 나와 있죠. 그렇지만은 두 번째 화면으로 살펴보면은 키움증권이 더 많이 사 있고 상한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설정 자체가 7시 38분에 나왔더라도 상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큰 차이가 있죠. JP보건이 3만 주 가까이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9만 주로 보였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6만 주로 나와 있는다던가 그런 것들. 이렇게 0251 화면을 활용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상한가 세력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이 일별로 해놓고 보면 이거하고 동일하게 거의 맞춰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화면 설명. 그 다음 화면 설명은 0254 화면입니다. 0254 화면은 이탈 세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탈 세력이 나중에 거래원 분석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매수 5위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매수량을 봅시다. 매수 상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키움이 제일 많이 사 있고 유진투자가 18만 주가 사 있습니다. 근데 NH가 11만 주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1위, 2위, 3위, 4위, 5위라고 하면 여기서 NH투자증권은 11만 5천 주니까 5위 안에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로 나오는 겁니다. 대신은 만약에 유진투자증권이 처음부터 이 5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6위에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유진투자증권이 10만 주만 사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8만 주를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10만 주에서 18만 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18만 주가 됐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 5위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5위권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때 이탈 시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세력이 잠재적으로 어디에 있구나 그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봤을 때 순매수로 5위, 6위, 순매도 5위, 6위 그런 것들도 당일 파악하면 좋으니까요. 대신 여기는 하루 전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16일이라면 15일 정도 이런 식으로 17일이라면 여기를 17일이라면 여기는 16일 정도 장이 끝나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로 맞춰놓으면 딱 좋으니까요. 어제 만약에 오늘 날짜면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되면 18일이죠. 그럼 17일에서 18일 정도 확인하면은 어제 하루만 했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 아마도 여기 0251 화면이라든가 세력의 잔량까지 확인하는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략 그날 분석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 당장 이렇게 신풍제약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뭐 오늘 NH가 37만 주 샀네? 이렇게 뜨겠지만 실질적인 물량은 내일 아침에 가봐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상한가 화면을 대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꼭 필수적으로 보는 화면은 되게 여기서 넣고 싶으면 넣고 뺄 수도 있어요. 뭐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 대신에 차트 하나만 놓고 일봉을 누르고 분봉을 눌러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0147 화면에 여러가지 보기보다는 뉴스창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거나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각자 맞춰서 조율할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화면들이 상따 매매를 위해 대부분 쓰이는 그런 화면들이라는 걸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는 강의를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참에 우리 고트레이더즈에서 이런 창을 필요로 해서 상한가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 창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나는 이 창은 없어도 되겠는데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창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창을 모니터에 맞게 크기에 맞게 잘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겠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일봉 차트 하나, 분봉 차트 하나, 주문창 하나 0120, 0128, 0147, 0256 0251, 0254 정도 있으면 좀 할만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아셨겠죠? 이렇게 하면은 상한가 매매를 위한 화면을 이렇게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거 상한가 등급 나누기를 해볼 거예요. 상한가는 등급을 나누는 게 편합니다. 뭐든지 딱 나눠놓고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게 편해요. 대략 내일 한 7%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일 한 이건 A급 상한가다 B급 상한가다 이렇게 단숨에 나오고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여러분의 판단이 1초라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상한가 등급 나눌 때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크게 봐서는 WS급, 그 다음에 S급 상한가, 그 다음에 A급 상한가, 그리고 B급 상한가입니다. 아셨겠죠? 이렇게 크게 봐서는 S급, WS급, S급, A급, B급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단계가 넘어가는 걸 보면 WS급은 거의 점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좀 그 다음날 점상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WS급이고 트리플 S급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분할 상장이라던가 유통 물량이 극히 없는 것들이 상한가를 갈 때 그건 나오는 거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WS급 정도가 현실적인데 점상이 나오는 걸 WS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S급은 20%만 줘도 S급 상한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10% 정도 주면 준수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하는 A급. 우리는 A급 상한가를 목표로 해요. 좋은 상한가를 잡아야 잘 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익도 크니까요. 그래서 A급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게 많고, 그래도 정상한가 트렌드가 안 좋아지거나 장세가 안 좋고 상따가 잘 안 먹히기라도 하면 B급이라도, 아쉬운 대로 B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B급도 안 나올 것 같은 종목은 배제합니다. B급보다 안 나오는 종목은 5%도 안 뜰 것 같은 종목은 위험도가 점점 커져요. 내일 확실히 2% 3%만 떠주면 확실히 떠준다고 확신만 나오면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라던가 그런 종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건 이 선이에요. B급에서 A급을 많이 노려요. 이게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S급 15%만 넣어주면 그날 아주 훌륭하죠. 되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미수까지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수 2.5배를 써서 5%를 먹으면 난 12.5% 원금 대비 거의 12.5%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상한가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노릴 상한가는 B급과 A급 이상, 최소한 B급 이상의 상한가를 노리고 B급 이하를 자꾸 고르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상따 종목을 선택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한다거나 5%도 안 뜬다. 그런 종목을 나는 자주 골라. 그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이제껏 상따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냥 안 좋은 상한가만 계속 골라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트레이더즈에서는 상한가 등급을 나누고 앞으로는 최소 B급 이상의 상한가를 노릴 수 있도록 계속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계속해서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S급, WS는 점상이니까 아주 좋고 S급은 20% 이상 나오는 건 S급이다. 그 다음에 A급은 10%. 그래서 그리고 B급은 5%. 하루 일당 그냥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에 미수를 쓰면 12.5%겠죠. 그러면 WS급을 2.5배로 사면 뭡니까? 그냥 내 하루 계좌가 5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2.5배로 샀는데 25%가 뜬다는 거는 내 계좌가 하루 만에 50% 이상 늘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상따의 매력이 있어요. 계좌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불타기 매매, 비중 베팅하는 거에 거의 비견대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굉장히 폭발력 있는 매매법이니까요. 우리는 이번에 그러한 매매법을 차근차근 하루하루 매일매일 상한가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B급 이상을 노린다는 거. B 플러스 급은 한 7% 정도 뜨면 10%는 아니니까 5% 이상에서 10% 사이를 그냥 다 B 플러스 급 정도로 해요. 그리고 A 플러스급은 20%는 아니고 10%는 넘고 그 정도 안팎이죠. 이 정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S 플러스급은 20%는 넘고 점상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등급은 보정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 내 상한가 갭 예측 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 내일 한 10%는 뜰 것 같은데 이렇게만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 12% 뜨겠다, 이건 14%까지는 시작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범위를 구체화시킬수록 여러분의 상따 그 다음 갭 예측 능력이 정교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아예 딱 보세요. 이건 B급은 되겠는데? 이건 A급이다. 이건 점상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아셨겠죠? 우리 차분히 계속해서 상따, 상한가 트렌드 분석과 상한가 분석을 하면서 상한가를 이건 무슨 급이다라는 걸 나누고, 그 다음날 내가 이게 무슨 급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내 예측대로 이게 그 정도 퍼센트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한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화될 거예요. 아셨겠죠? 그리고 상따 매매의 가성비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따 매매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매매예요. 굉장히 좋은 매매가 뭐냐면 일반 눌림목, 돌파 매매, 낙주 매매, 기타 등등을 모두 포함해서 상따 매매가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내가 하루에 3번 정도 상따를 시도해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2%나 3% 정도로만 손절을 할 수가 있다면, 제일 좋은 건 상한가에 사서 상한가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 얼른 팔면 나는 몇 프로 손해를 봅니까? 수수료만 손절하고 나오겠죠. 그게 바로 본절입니다. 마이너스 1% 이내에 손절을 했을 때 상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팔고 나올 수가 있다면, 왜? 상한가가 깨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때 내가 상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팔고 나왔으면 그때는 본절이에요. 그럼 거의 무승부라고 볼 수 있겠죠. 1승 1패 1무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져요. 1승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최소한 B급 이상의 상한가를 노린다고 했어요. 그럼 B급 이상의 상한가니까 1승을 했다는 건 5%를 했다는 거죠. 근데 1패를 했다는 건 내가 마이너스 2%로 손절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한 2, 3%라고 하면 1패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이미 마이너스 2, 3%가 찍혀 있어요. 대신 1무승부라는 건 상한가에 샀다가 안 좋은 깨질 것 같은 상한가 같아가지고 상한가에 바로 팔아버렸다면 나는 수수료만 날린 거기 때문에 1무승부입니다. 1승 1패 1무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 계좌에는 상한가 5% 이상 팔게 되면은 번다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이에요. 저는 수학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진짜 도박사는 로또처럼 한 번에 큰 돈을 대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누적하는 겁니다. 확실한 수익을 아주 확률 높게 이기는 매매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3번의 상따를 했는데 1패 1무를 하고 정말 A급 상한가를 하나 잡았다, 미수를 써서 A급을 잡았다, 그러면 2.5배에 10% 하면 25%에 1% 빼니까 20% 수익이에요. 다음날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그래서 상따 매매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매매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계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는 방법과 거래원을 보는 방법과 재빠르게 아무리 큰 손실이 나도 내가 정한 손실 퍼센트에서 반드시 자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단력이 필요로 한 매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막연히 상따하면 돈 벌겠지 라는 마음으로 상따 매매에 덜컥 덤벼들었다가는 손절만 하다 끝나요. 상한가 들어갔다 깨졌다 들어갔다 깨졌다 그러면 상한가 들어갈 때마다 매수를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한가 재료를 분석하는 힘과 그리고 거래원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날 갭이 얼마나 뜨겠다라고 하는 반복 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소액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루 매매를 나는 100만원 매수하고 100만원 팔고 1000만원 매수하고 1000만원 팔고 그런 게 있다면 자신의 거래 비중의 10분의 1, 5분의 1, 20분의 1 이 정도로만 소액으로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셨겠죠? 상따 매매는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할 것, 그리고 내 승률이 굉장히 좋고 계좌에 몇십 퍼씩 계속 찍히면은, 왜냐? 가성비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올해 상승장이라면 상따 매매를 우리 고트레이더즈에서 제대로 익힌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겠죠? 오늘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걸 배웠어요. 상따 매매의 첫걸음이에요. 무턱대고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에 사는 게 상따가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계좌에 수학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고 나는 하루에 3발의 화살을 쏘겠다
그리고 3번 해가지고 1승 1패 1무라던가 3패 하면은 나는 계좌를 위해서 내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하고 절제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각 화면들, 그리고 각 화면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매매 스타일에 맞게 화면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상한가 등급을 나눠보면서 저도 이거는 무슨 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릴 거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상한가 트렌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정도 상한가, 이 정도는 한 B급은 되겠는데, A급은 되겠는데, 여러분만의 등급을 나눠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등급과 저의 등급이 동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상한가 등급이 정확하게 그 가격대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안목이 굉장히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고, 이게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언제 고트레이더즈가 끝날 수도 있고, 고라니가 버닝아웃이 오면 안 될 텐데, 아무튼 그 시작 첫 발의 준비로서 상한가 검색기 만드는 그런 스페셜한 방법하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들 익혀 놓으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상따 매매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해 보시고 또 내일 상한가 분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